저는 김현수 의사입니다. 올해 81세입니다. 저는 여전히 서울 종로구의 조용한 골목에서 매일 아침 작은 진료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반세기 이상을 함께한 곳입니다. 매일 저는 약 15명의 환자를 만나는데 주로 노인들입니다. 그들은 와서 익숙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의사 선생님, 제 관절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깊이 잠을 잘 수 없고 머리가 항상 무겁습니다. 요즘 자주 잊어버리는데 이게 치매의 징후인가요? 저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제대로 된 돌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한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나는 예전에는 노화가 허리 통증, 불면증, 기억력 저하, 느린 걸음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70세의 건강에 큰 변화를 겪은 후 저는 제 몸을 바라보는 시각과 듣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양제를 사용하지 않고 헬스클럽에 가지 않으며 비싼 장비를 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채분을 할애하여 종종 잊혀지는 4개의 신체 부위를 돌봅니다. 그러나 이 부위들은 전신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피와 등, 발, 내부 허벅지, 겨드랑이 7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더 잘 잤습니다. 정신이 맑아졌다. 무릎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서울의 현 클리니키에서 치료받는 수백 명의 환자들도 그 간단한 습관들만으로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손으로 몸에 대한 부드러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제가 김현수 박사 적용하고 환자들에게 권장한 각 습관과 방법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 부분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것들에 대한 진솔한 공유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두피에서 겨드랑이까지 4개의 관리 구역을 모두 여행하며 약물 없이 복잡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노후 건강 생활을 탐험해 보세요. 1. 두피와 등 관리. 65세 이상에서 기억력을 유지하기. 내가 74세였을 때 한동안 많은 것들을 잊기 시작했다. 차키, 은행 카드, 심지어 내가 항상 사랑했던 막내 손녀의 이름까지.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 아직 심각한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뇌로 가는 혈류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나는 뇌 영양제를 급하게 먹지 않는다. 저는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더 간단하고 친근한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 답을 찾았다. 바로 내 두피와 허리에서. 왜 두피와 등이 중요한가요? 두피에는 수백 개의 모세혈관과 신경이 있어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피가 경직되고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등, 특히 목, 어깨, 목덜미 지역은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의 다리입니다. 이 부위가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운동을 적게 해서 수축되면 혈액이 뇌로 잘 가지 않아 어지럽고 두통이 나며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종로구 진료소에서 저는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 매일 3가지 일만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 두피 마사지. 매일 아침 5분 세수를 한 후 저는 발코니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고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원형으로 마사지합니다. 정수리에서 관자놀이 양쪽 그리고 목덜미까지. 저는 기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고르게, 깊게 움직이는 것뿐이에요.
일주일 후 제 머리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목 뒤가 욱신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저는 제 조카의 이름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몇 주 전에는 부끄러워서 잊어버렸던 것인데요. 1. 목욕할 때 등 마사지. 저는 긴 손잡이에 부드러운 털이 있는 브러쉬를 사용하여 허리에서 목까지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피곤한 날에는 테니스 공을 등과 벽 사이에 두고 부드럽게 몸을 기대어 세로로 굴립니다. 단 몇 분이지만 마치 등이 숨을 쉬고 어깨와 목이 해방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머리로 혈액이 더 잘 흐르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어지러움이 사라졌다. 3. 어깨와 목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기. 매일 아침 차를 마시기 전에 간단한 동작 3가지를 합니다. 목을 천천히 양쪽으로 5번 돌리기. 왼쪽, 오른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5초간 유지하세요. 손을 뒤통수에 엮고 머리를 앞으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단지 3,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후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더 밝아지고 정신이 훨씬 상쾌해졌습니다. 서지연 할머니 72세의 이야기. 서씨는 은평구에 있는 제 단골 환자입니다. 할머니는 최근에 재진 예약을 자주 잊어버리고 심지어 손자의 생일도 잊어버려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두피 마사지를 하고 목욕할 때 따뜻한 수건으로 등을 찜질하며 잠자기 전에 목을 스트레칭하는 몇 가지 동작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매우 밝은 미소로 돌아왔다. 김 의사님, 겨울 예방접종 일정도 다 기억났어요. 남편이 무척 놀랐어요. 마치 몇 살 어려진 것 같아요. 매일 실천할 팁. 아침 일찍 발코니에 앉거나 아침 식사 전에 5분 동안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샤워할 때 부드러운 브러쉬나 따뜻한 수건으로 아래에서 위로 등을 마사지하세요. 저녁, 자기 전에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세요. 총 시간, 하루에 10분 이내 효능, 기억력 개선, 목 통증 완화, 깊은 수면, 맑은 정신. 기억은 나이가 들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것을 돌보는 것을 잊기 때문에 사라진다. 김현수 박사 81세이 발관리, 관절 통증 완화, 수면 개선 및 균형 유지 75세가 넘으니 무릎이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내 다리가 몸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예전에는 아마도 나이 때문이겠지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수원에서 물리치료사인 옛 친구와 차를 마시던 중 그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현수야, 무릎이 아픈 게 꼭 무릎 때문만은 아닐 수 있어. 어쩌면 발에서부터일 수도 있어. 발. 모든 움직임의 시작점, 발은 작지만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곳은 온몸의 반사 중심이며 매일 처음으로 땅과 접촉하는 곳입니다. 발의 순환이 좋지 않으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고 신경이 지속적으로 자극받으면 무릎뿐만 아니라 등, 엉덩이, 허리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정상이라고 여겼던 제 발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1. 저녁에 발을 담그기. 매일 저녁 나는 따뜻한 물을 끓인다. 바다 소금을 한 숟가락 넣고 가끔 신선한 생강 몇 조각을 넣습니다. 어떤 날은 소나무 또는 박하 오일 몇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발을 23주짓분 정도 담그고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르게 숨을 쉬고 편안히 앉아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 다음 무릎의 가벼움이 찾아왔다. 일주일 후 저는 더 깊이 잠들게 되었고 밤중에
통증 때문에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일 이후 발바닥에 공 굴리기 전은 테니스 공을 사용합니다. 아침 뉴스 앉아서 볼 때 나는 발바닥 아래에 공을 두고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굴린다. 조금 아픈 지점이 있어요. 그곳이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는 걸 알아요. 공을 굴리는 것은 발바닥의 근육과 인대를 더 유연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또한 등 신장 및 소화계와 연결된 경혈을 자극합니다. 며칠 후 나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예전처럼 아프지 않다. 3. 발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습하기 78세 때 저는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나는 원인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목욕 후 잘 닦지 않아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나는 바뀌었다. 목욕 후 저는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립니다. 나는 코코넛 오일이나 가벼운 보습 크림을 발바닥과 뒤꿈치에 고루 바릅니다. 나는 집에서 너무 딱딱한 고무 슬리퍼를 피하고 남대문 시장의 부드러운 천 슬리퍼로 바꾼다. 박승호 씨 76세의 이야기. 박 씨는 강북구의 전직 버스 기사로 무릎이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약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했다. 발부터 시작하세요. 그는 매일 저녁 발을 담그고 매일 아침 공을 굴리며 목욕 후에 철저히 보습을 했다. 6주 후 그는 돌아왔다. 지팡이 없이 발걸음이 든든하게. 내 발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수십 년 동안 운전을 했지만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천을 위한 팁. 저녁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플러스 소금, 생강, 에센셜 오일 60분. 아침이나 오후 테니스 공으로 발바닥을 5도 10분 동안 굴리기. 목욕 후 깨끗이 씻고 말린 후 발바닥 보습 크림을 바르세요. 총시간 하루 15분 이내. 효능 관절 통증 완화, 수면 개선, 혈액 순환 증가, 균형 유지 향상. 인생의 끝까지 튼튼하게 걷고 싶다면 발부터 시작하세요. 김현수 박사 81세 내측 허벅지 관리, 원활한 혈액 순환과 깊은 수면의 열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제 진료소에서 가장 흔히 듣는 불만 중 하나는 의사 선생님, 저는 깊이 잠을 잘 수 없고 밤중에 다리가 저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제 다리가 밤새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많은 사람들은 신장이 약해서이거나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을 관찰하고 직접 경험해본 결과 원인은 종종 허벅지 안쪽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허벅지 안쪽이 중요한가요? 내부 허벅지 부위는 대퇴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주요 도로가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운반합니다. 이 부위가 압박을 받으면 오랫동안 앉아 있거나 꽉 끼는 잠옷을 입거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아 다리가 저리고 차가워지며 특히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1. 나비 자세, 고관절 열기, 순환 개선 매일 아침. 이를 닦고 따뜻한 물을 마신 후 나는 현관에 얇은 매트를 깔았다.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두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떨어뜨린다. 마치 나비의 날개가 펼쳐진 것처럼. 저는 깊게 누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3분 동안 가만히 앉아 고르게 숨을 쉬고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이완시켰습니다. 단 5, 7일 만에 저는 더 쉽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밤중에 다리가 저린 느낌으로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제 다리는 더 이상 납처럼 무겁지 않고 마치 나이가 들지 않은 것처럼 가벼워요. 1, 2.
잠옷 바꾸기 나는 따뜻하게 입기 위해 두꺼운 면으로 된 잠옷을 입곤 했다. 하지만 경희대학교 병원의 의학 보고서를 읽고 나서 나는 발견했다. 너무 꽉 끼는 잠옷은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을 압박하여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다리가 저리거나 수면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넓고 부드러운 통기성이 좋은 파자마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더 깊이 자고 덜 뒤척였습니다. 심지어 피곤한 꿈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작업 3. 오래 앉아있지 않기. 30분마다 일어나기 한국의 노인들은 종종 텔레비전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옷을 개는데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권장합니다. 30분마다 일어나서 집 안을 가볍게 걸어 다니고 엉덩이를 몇 번 돌리고 다리를 가볍게 흔드세요. 그 작은 행동이 혈액이 다리에서 심장으로 고르게 순환되도록 도와주고 노인에게 위험한 혈전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혜자 씨, 68세의 이야기. 이 씨는 마포구에 혼자 살며 거의 10년 동안 수면제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눈빛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약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처방전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나비 운동을 시키고 넉넉한 잠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고 너무 오래 한 곳에 앉아있지 말라고 주의했습니다. 3주 후 그녀가 돌아왔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약 없이도 잘 잤어요.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 몸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한 실천 팁. 아침. 나비 자세로 3분간 앉아 천천히 호흡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이완하세요. 저녁, 넉넉한 잠옷을 입고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며 허벅지 안쪽을 조이는 옷은 피하세요. 하루 종일 30분마다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거나 두 다리를 가볍게 흔드세요. 총 소요 시간 약 10분일 효능, 혈액 순환 개선, 다리 저림 감소, 깊은 수면 및 더 가벼운 정신. 잠은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될 때 오는 것이다. 김현수 박사, 81세, 4. 겨드랑이 관리,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면역 체계를 재생하다. 81세에 접어든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기억력이나 관절이 아니라 면역 체계입니다. 겨울철 감기, 날씨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기침, 또는 이유 없는 열. 나는 그것들이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종로구 현 클리닉의 제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한숨을 쉬며 저 많이 약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누구든지 기침하면 저도 바로 감염돼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노화학 세미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겨드랑이, 수십 개의 림프절이 있는 곳, 면역 체계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나는 멍해졌다. 왜 수십 년 동안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었을까요? 왜 겨드랑이가 중요한가요? 겨드는 단순히 땀을 흘리는 부위가 아니라 큰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검문소 역할을 합니다. 이 림프절이 막히면 땀을 흡수하는 스틱, 강한 화학적 탈취제 사용 또는 운동 부족으로 인해 면역력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나는 이해했다. 면역력을 개선하려면 나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1. 매일 부드럽게 청소하기. 예전에는 매일 더드란트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땀샘을 막고 림프 순환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대신에 저는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하세요. 무향, 강한 세제가 아닌. 겨드랑이를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으세요. 문지르지 마세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세요. 습기를 남기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아침 더 가볍고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숨쉬기 더 편해졌다고 느낍니다. 일 뒤 양쪽 겨드랑이를 각각 2분 동안 마사지하기 매일 아침이나 목욕 후 저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두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양쪽 각각 약 1분씩 그 후 방향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들었지만 며칠 후에는 어깨가 가벼워지고 깊이 잠들게 되었으며 놀랍게도 예전처럼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1.3. 화학 탈취제 사용 금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채취를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하지만 실제로 겨드랑이를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하면 냄새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필요하다면 저는 코코넛 오일을 조금 사용하거나 희석한 베이킹소다와 물 혼합물을 사용하여 닦은 후 아주 얇게 발라줍니다. 강한 냄새도 없고 화학물질도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적이고 순합니다. 최순자 70세. 할머니의 이야기. 최 씨는 송파구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람에 민감한 사람이다. 창문을 열기만 해도 재채기를 하고 감기에 걸린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가벼운 세정과 마사지로 겨드랑이를 씻고 향수를 뿌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4주 후 그녀는 다시 병원에 와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 내내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 이상해. 또 겨드랑이 덕분이야. 실천 팁. 아침이나 목욕 후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세요.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각쪽 2분 원을 그리며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롤온, 스프레이 향수 사용을 피하세요. 필요하다면 코코넛 오일이나 희석한 베이킹 소다로 대체하세요. 총시간 단 5분 일 효능. 면역력이 좋아지고 잔병 치레가 줄어들며 깊은 잠을 자고 몸이 마치 숨쉬는 듯 가벼워집니다. 면역력은 보약이 필요하지 않고 림프에게 원활한 흐름이 필요하다. 당신이 잊고 있었던 곳에서 시작된다. 김현수 박사. 81세 나는 한때 노년이란 미끄러지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몸은 제동 없이 쇠퇴하고 기억은 희미해지며 잠은 종이처럼 연약해지고 저항력은 초봄의 바람 앞에서 흔들린다. 하지만 제가 70세가 되었을 때 건강에 큰 변화를 겪은 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 과연 약물 없이, 억지 없이, 무겁지 않게, 부드럽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의사의 눈이 아니라 오랜 친구의 시선으로 내 몸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70년을 함께한 친구가 이제는 위로받고 귀 기울여 듣고 애정 어린 손길로 만져줘야 한다. 저는 큰 변화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작은 부분들, 오랫동안 잊혀졌던 곳들을 돌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두피와 등, 혈액을 뇌로 보내어 기억을 아침 햇살처럼 밝게 유지하기 위해 발, 첫 번째로 땅에 닿는 곳, 걸음걸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내부 허벅지, 혈액이 부드럽게 순환하게 하여 완전한 수면을 돕는다. 겨드랑이, 면역체계를 조용히 지키는 곳, 마치 조용한 문지기처럼 하루에 10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계가 필요 없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그냥 나, 그리고 나의 두 손.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몸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반응했다. 저는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저는 덜 아픕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나는 더 이상 한숨을 쉬지 않는다. 나는 한때 노화를 두려워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알았기 때문이다. 노화는 끝이 아니라 부드러운 전환점이다.
우리가 천천히 살고 더 잘 듣고 올바른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곳이다. 나는 내가 신비로운 비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저는 단지 81세의 남자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여전히 머리를 쓰다듬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부드러운 잠옷을 입고 조심스럽게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씻습니다. 저는 매일 모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 4일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그리고 나는 작은 변화들을 기록했다. 깊은 잠, 가벼운 걸음, 감기 없는 하루. 몸은 당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방치하지 마세요. 노후는 건강과 작별할 시간이 아니다. 부드럽게 시작하면 마사지 한 번, 이완 한 번, 깊은 호흡 한 번.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70세부터 시작했다. 당신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5분이면 됩니다. 그냥 손만 있으면 돼요. 자신을 위한 작은 사랑만 있으면 돼.